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강제의 고장력 볼트 접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로는 먼저 고장력 볼트 접합의 개요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의 종류 및 강종이죠.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장력 볼트의 각종 접합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찰 접합, 그 다음에 지압 접합, 그리고 인장 접합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장력 볼트의 시공 및 품질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장력 볼트 접합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 보통 고력 볼트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고력 볼트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의 접합의 특징을 살펴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고장력 볼트에 단 그 고장력에 특히 고인장 강도가 높은 강제를 사용해서 볼트로 만든 거죠. 그래서 강한 그 긴결제로 만든 것을 우리는 고력 볼트 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앞에서 배웠듯이 용접은 야금적 접합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고력 볼트는 강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적 접합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과 크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용접만큼 이제 고력 볼트 접합을 건축용 강구조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밖에도 그 볼트에는 일반 볼트가 있죠. 일반 볼트가 있는데 일반 볼트는 이렇게 힘을 많이 받는 그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리벳이라는 게 있죠. 리벳이 있는데 리벳도 뭐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됐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장력 볼트는 용접과 더불어 건축용 강구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합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 접합 형태의 고장력 볼트 접합은 살펴보면 두 개 이상의 보통 부재를 붙일 때, 긴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용접은 예를 들어서 그 지퍼라고 생각하면 그 고력 볼트는 단추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옷과 옷을 긴결할 때 그 사용되는 단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고장의 볼트는 일반적으로 뭐 열 처리 공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일반 볼트를 보통 열 처리 공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높은 인장 강도의 볼트로 만들게 됩니다. 높은 인장 강도의 볼트로 만들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볼트가 갖고 있는 그 내력이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재와 부재 사이를 강하게 긴결하여 응력을 전달하는 접합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볼트 접합은 제작 및 조립상의 정밀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볼트 접합은 부재의 구멍을 잘 이렇게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멍을 잘 뚫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볼트를 삽입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잘 긴결을 시켜야죠. 너트와 그 다음에 그 소요 장력, 그렇죠? 도입되는 소요 장력, 토크치를 제대로 잘 넣어서 정밀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장력, 특히 이제 고장력 볼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마찰 접합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찰 접합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찰면의 처리 및 도입 장력의 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부재의 접합부에는 부재의 존재 응력이 낮은 값이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힘이 작은 경우라도 어떻게 보면 볼트 및 고장력 볼트 접합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을 설치하라고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접합부는 그 고력 볼트가 사용하는 모든 접합부는 힘은 45kN 이상을 지지하도록 설계하라고 구조 설계상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장력
볼트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용접하고 용접 접합하고 대비돼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의 장점을 살펴보면 시공 시 특별한 기술 및 숙련도가 높은 작업공 등이 갖춰지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력 볼트를 접합하는데 고숙련공들이 작업자들이 필요 없는 거죠. 이에 비해서 용접은 말씀드렸지만 고숙련의 그렇죠? 작업자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력 볼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는 접합부 강성이 크고 그리고 불량 개소 수정이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불량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 불량을 버리고 다시 교체하면 되겠죠. 이런 면에서 장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설비가 간단합니다. 뭐 토크렌치 정도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용접은 또 용접기가 필요하고 되게 그렇죠. 또 관리도 용접할 때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고력 볼트는 어떻게 보면 쉽게 현장에서 접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공기 단축이 가능한 접합으로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 강도가 어떻게 보면 용접에 비해서 대단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단점으로는 고장력 볼트 접합의 단점으로는 어쨌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장력 볼트는 이렇게 그 볼트 구멍에 볼트를 꽂는 바람에 그리고 너트를 조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력 볼트가 부재의 면에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건축가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은 좀 덜 수려하다는 게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용접에 비해서는 볼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볼트가 비쌉니다. 그래서 볼트 등 조립재의 물량이 증가돼서 지금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비경제적이지만 시공성은 또 편리하죠. 시공 편의성은 편리하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단점으로는 볼트 접합을 위한 구멍, 홀 가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재 입장에 보면 구조체 입장에 보면 단면 결손이 생깁니다. 단면 결손이 발생함으로써 어찌 보면 구조 내력상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게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장력 볼트와 일반 볼트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KS 규격의 고장력 볼트는 KSP1010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 여기 KS는 고력 볼트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력 볼트 중에서 특수한 토크쉐어 볼트, 그렇죠? TS 볼트라고 하는 것들은 KSB2819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이런 고장력 볼트와 다른 일반 볼트를 보통 육각 볼트라고 해서 KSB100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볼트와 구분되는 거 보면 일반 볼트는 보통 4.6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호칭을 4.6.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4는 최소 인장 강도가 여기 보면 4톤 퍼 센티미터 제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CGS 단위로 보면 요게 보면 지금의 그 단위로 보면 SI 단위로 보면 400 메가파스칼.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인장 강도 설계 기준 강도죠. 최소 인장 강도가 400 메가파스칼이라는 그 4자가 뜻이고요. 요 뒤에 4.6이라고 써 있는 6은 항복비를 나타냅니다. 항복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인장 강도에 대한 항복 강도의 비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0.6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인장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이니까 그거의 60%에 해당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항복 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항복 강도. 그래서 항복 강도는 2.4 톤 퍼 센티미터 제곱, 즉 240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4.6이라는 일반 볼트, 특히 육각 볼트라고 얘기하는데 육각 볼트의 4.6이라는 기준이 앞에 4자가 인장 강도를 나타내고 이게 400메가파스칼이라는 뜻이구나. 그다음에 여기 점 6이라고 점 뒤에 있는 것은 항복비를 나타내고 항복비가 그죠 0.6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항복 강도는 계산을 해보면 400메가파스칼 기준으로 60%에 해당되는
되기 때문에 240 메가파스칼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인지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볼트는 아시겠지만 그 강도가 인장 강도든 항복 강도든 그렇게 높지가 않죠.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볼트의 높은 충력이 도입되지 않습니다. 고장력 볼트에 비해서. 그래서 토크 개수치의 관리가 필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약한 볼트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 구조용에서는 주로 가설용으로 쓰거나 또는 그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닌 2차 부재의 접합에서 간혹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고장력 볼트는 일반 고장력 고력 볼트와 TS 볼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표기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고장력 볼트는 F10T 예를 들어서 M20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F는 마찰이라는 프릭션의 F를 딴 겁니다. 프릭션, 그러니까 마찰 접합이라는 거죠. 마찰 접합으로 프릭션의 F를 따고 요 10은 CGS 단위로 보면 인장 강도인데, 맞죠? 인장 강도인데 10톤 퍼 센티미터 제곱. 그러니까 SI 단위로 보면 1000 메가파스칼에 해당되는 인장 강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T는 텐사일 스트렝스를 얘기합니다. 이게 인장 강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F10T라고 하면 마찰 접합으로서 인장 강도가 1000 메가파스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M20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M은 그 밀리미터를 나타냅니다. 밀리미터를 나타내고 직경이 20mm에 해당되는 고장력 볼트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20은 말씀드렸듯이 볼트의 직경을 밀리미터 단위로 표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TS 볼트는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S10T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S10T. 요 10T는 마찬가지로 고장력 볼트의 인장 강도가 1000 메가파스칼이라는 뜻인 거로 똑같고요. 앞에 S는 이 토크 쉐어 볼트라고 했죠. 뒤에 배우겠습니다. 토크 쉐어 볼트에서 쉐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S가 스트럭처의 S를 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고장력 볼트는 일반 고장력 볼트로 F10T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TS 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S10T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고장력 볼트는 말씀드렸듯이 높은 인장 강도의 볼트에 높은 충력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토크 개수치가 일정되도록 조임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로 마찰 접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비되는 게 지압 접합이죠. 지압 접합으로도 사용되긴 하는데 지압 접합으로는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마찰 접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장력 볼트는 구조물의 주요 접합부에 주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를 어떻게 보면 건축 구조물의 주요 구조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볼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응력 메커니즘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육각 볼트, 일반 볼트는 어떻게 보면 여기 그 접합면에 전단력 또는 그 지압력으로 견딘다고 한다면 이런 마찰 접합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장력 볼트는 그 접합면에 마찰력을 이용해서 응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서 그래서 이 마찰력을 제대로 나오려면 어떻게 보면 이 볼트를 강하게 조여야 됩니다. 강하게 조여야 된다는 게 응력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고장력 볼트의 각부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KSB1010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KSB1010에 마찰 접합용 고력 육각 볼트, 그다음 육각 너트, 그다음에 평 와셔 세트
대한 규정이 있고요. 여기에는 요 그림에서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장력 볼트 1개, 여기 보면 볼트죠. 볼트. 그다음에 너트 1개, 여기 너트죠. 너트. 그다음에 와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셔가 여기 평화셔로 하나, 2개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보면 이 고장력 볼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볼트가 일단 있고 볼트의 머리는 육각, 그렇죠? 육각 볼트, 육각형으로 돼 있죠. 육각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너트가 또 있죠. 끝부분에 나사부에 그를 지나서 이 사이에 있는 모재를 긴결시키는, 그래서 너트부가 있고요. 나사부에 설치되는 너트부가 있고 그다음에 나사부가 아닌 부분을 보통 축부라고도 부르죠. 나사부가 아닌 부분을 축부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뭐죠? 그 사이에, 그죠? 볼트의 밑부분과 너트의 윗부분의 사이에 와셔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셔도 앞뒤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조임 길이에 부재가 끼워져서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유 길이가 있죠. 나사부에 그 바깥에 너트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게 보통 나사선 하나나 6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하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고장력 볼트. 그래서 고장력 볼트의 세트는 볼트 1개, 너트 1개, 와셔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그 TS 볼트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 특수 고력 볼트에 해당되는 토크시어 볼트, TS 볼트가 있는데, 요거는 그 머리 모양이 육각형은 아니죠. 이렇게 둥그스름합니다. 머리 모양이 둥그스름하고, 그리고 그 TS 볼트에 직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사부도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 와셔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너트 쪽에 한쪽, 거기 볼트 머리 쪽에는 없죠. 이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핀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핀테일이라고 해서 이 핀테일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조이면 토크렌치를 조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소정의 그 토크치가 그 가력이 되는 순간에 이 핀테일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똑똑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임의 토크치를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핀테일이 있다. 그래서 요 TS 볼트의 세트는 볼트 하나, 근데 볼트 머리가 육각은 아니다. 그 다음에 너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와셔는 하나다. 그렇죠? 그리고 핀테일이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의 응력 전달 메커니즘을 보면 제가 그 마찰 접합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렇죠? 마찰 접합으로 많이 써서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있는 너트를 강하게 조이면 접합되는 부재 사이에, 그렇죠? 여기 사이에 표면에서 마찰력이 도입이 되죠. 그렇죠? 마찰력이 도입이 되고 그 마찰력의 도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응력을 전달한다고 할 수 있죠. 이 두 부재를 접합시키는 어떻게 보면 응력 전달 메커니즘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장력 볼트 접합은 고장력 볼트를 강력히 조여서 얻어지는 초기 장력을 응력 전달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서 큰 힘을 전달할 수 있으며 높은 접합 강성을 유지하는 우수한 접합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장점을 살펴보면 강한 조임력으로 너트의 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력 방향이 바뀌더라도 응력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력 집중이 적어서 반복 응력, 피로 응력에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 단면적당 응력이 작아서, 왜냐면 볼트가 이제 여러 개가 체결되니까 피로 강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볼트의 그 배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트는 지금은 이제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있지만 일반 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볼트의 배치 방법에는 정렬 배치, 왼쪽 그림이 있죠. 정렬 배치와 오른쪽 그림에 엄모 배치, 불규칙 배치라고도 하는데, 엄모 배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정렬 배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이게 엄모 배치라고 하는 불규칙 배치가 이렇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볼트의
선이 있죠. 볼트 구멍에 선, 이걸 게이지 라인이라고 하나요? 뒤에 이제 배우겠습니다. 게이지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게이지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정렬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정렬 배치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요게 이제 게이지 라인이라고 한다면 어 그 여기는 이게 그죠? 정렬로 배치된 게 아니라 이게 지그재그로 그죠? 업무로 배치돼 있죠. 이걸 업무 배치라고 합니다. 요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업무 배치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두 줄 이상의 평행한 볼트를 중심선 옆에 있는 줄의 볼트와 서로 다른 위치에 엉는 배치를 우리는 업무 배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보의 이음부에서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요런 정렬 배치는 요게 프렌지 폭이다. 그죠? 프렌지 폭이라고 하면 요 프렌지 폭이 200, 그죠? 200 이하에서는 이렇게 정렬 배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렬 배치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프렌지가 이렇게 생겼다. H형광의 프렌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요 프렌지 폭이 300짜리가 있죠. 300짜리가 요거를 요럴 때는 업무 배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업무 배치. 그래서 업무 배치의 유리한 점은 여기 유리하다고 했죠. 구조적으로 업무 불규칙 배치가 유리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단면, 접합부의 파단면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파단면이 여기서는 이렇게 당겼을 때면 뭐 파단면 이거라고 할까요? 그럼 파단면. 이렇게 경우에는 볼트 구멍으로 인한 단면 결손이 많음으로써 그렇죠? 많으면서 구조적으로 좀 불리한데 이렇게 업무 배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당겼을 때 파단면이 여기라고 그렇죠? 여기라고 보면 단면 결손이 적죠. 그렇죠? 여기라고 보더라도 파단면에 대한 그리고 뭐 나중에 인장 접합에는 파단면이 뭐 이렇게 될 텐데 파단면이 대한 단면 결손이 적은 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어떻게 폭의 일정한 평판에서 볼 때는 이게 업무 배치가 어떻게 보면 볼트를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볼트 구멍에는 볼트 구멍과 구멍 사이 그걸 피치라고 하죠. 여기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야 됩니다. 기준상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 배치를 할 경우에는 이게 좀 수월하죠. 그죠? 왜냐하면 피치가 어떻게 보면 이게 피치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치가 되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최소 피치를 더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 배치가 그런 면에서는 또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볼트의 파괴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괴 형식은 이거는 일반 볼트나 고력 볼트나 비슷한 같은 경우죠. 둘 다 해당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보면 요런 밑에 6개의 파괴 형식으로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파괴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볼트를 기준으로 보면 볼트의 축단면이 전단력으로 저항하는 접합을 우리는 전단접합이라고 하고 또 볼트의 축단면이 인장으로서 이렇게 당겨지는 힘으로 저항하는 접합을 인장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 전단접합에 대한 파괴 형식은 그림 A 여기 그림 같이 여기는 이렇게 당겼을 때 볼트가 두 판에 껴져 있고 두 판이 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이 접합면이 전단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이런 거를 일면 전단 파괴. 그렇죠? 근데 그림 B는 위에 그 두 판은 위아래 있는 두 판은 왼쪽으로 당겨져 있고 가운데 판은 오른쪽으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 볼트는 파괴가 되는 게 면이 두 개입니다. 여기 요 면과 요 면. 그래서 이거는 전단 파괴 중에서도 이면 전단 파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소는 그래서 전단 파괴가 대표적으로 전단 파괴 유형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일면 전단 파괴와 이면 전단 파괴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단 파괴 중에서 여기 그림 D를 보시면 여기 뒤에 연단거리라고 하죠. 요 뒤에 판의 그 볼트에서 끝단부에 남아있는 거리. 이 연단거리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여기가 찢겨져 나가는 형태로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연단부 파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로 그 직각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또 측단부의 거리가 또 너무 작을 경우에는 측단부로 이렇게 찍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측단부 파괴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압 파괴가 있습니다. 지압 파괴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당기는 힘에 대해서 볼트는 뭐 강한데 이 피접합제라고 하나요? 판이 얇을 경우에는 이 판이 뒤쪽으로 당기는 힘의 볼트 뒤쪽으로 이렇게 뭐죠? 운다 그러나요? 이렇게 뭉그러지는, 그렇죠? 지압 형태로 이렇게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압 파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볼트는 A와 B와 같은 전단 파괴, 일면 전단 파괴, 이면 전단 파괴, 또는 여기 D와 E와 같은 연단 파괴 및 측단부 파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F와 같은 지압 파괴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단 파괴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유형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인장접합의 파괴는 그림 C 보이시죠? C에 보면 그 볼트의 축방향 쪽으로 인장력이 작용했을 때 이게 이제 끊어지는 이거를 인장 파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나 일반 볼트나 고장력 볼트는 이런 파괴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구조 엔지니어가 이런 여러 가지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볼트 설계, 접합부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볼트 간 간격 및 거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잘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 같은 앵글에 하부 쪽에 볼트 구멍을 뚫고 볼트를 체결하고, 또 옆에 세로 볼트 구멍을 뚫고 볼트를 체결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P 접합제가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볼트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일단은 용어가 게이지 라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이지는 볼트 구멍의 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볼트의 중심선을 연결하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게이지 라인이라고 합니다. 게이지 라인, 그래서 게이지 라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림에. 그리고 게이지 라인과 게이지 라인 사이의 거리, 그렇죠? 거리를 우리는 게이지라고 부릅니다. 요 게이지 라인과 게이지 사이를 우리는 게이지. 여기 보면 이제 G라고 표현한 게 있죠. 여기 보면 그림에서 G, 그렇죠? 이런 게 게이지 라인이죠. 게이지 라인이고, 그죠? 그러니까 게이지 라인과 게이지 라인 사이의 거리를 게이지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피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피치는 뭐냐면 여기 보면 볼트 구멍, 여기 보이시죠? 피치. 볼트 구멍과 볼트, 게이지 라인 선에 있는 볼트와 볼트의 중심 간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피치, 볼트 중심 간의 거리를 뜻하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피치는 어느 정도 뜻하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볼트 직경에 어떻게 보면 볼트 직경에 3에서 4D 정도를 하고요. 최소한은 2.5D 정도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살펴보면 또 측단거리라는 게 있어요. 측단거리 여기 보면 게이지 라인에서 그 측단 쪽으로 끝부분까지 거리, 그렇죠? 측부분까지 요거를 이제 측단거리, 그러니까 볼트 중심선과 측단거리의 거리를 측단거리라고 하고요. 연단거리가 있습니다. 연단거리는 뭐냐면 여기 게이지 라인의 끝에서 맨 끝에 있는 볼트에서 그 연단 끝까지의 거리, 그렇죠? 그래서 보면 볼트 중심선과 연단까지의 거리를 연단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단거리와 연단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볼트 직경의 2배 또는 2.5배 로 보통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이죠. 권장사항이고 기준사항에서 뭐 나오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보다 좁은 경우에는 구조 계산적으로 그렇죠?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안전성을 검토를 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에 피접합제가 있는 것 같아요. 피접합제가 있어서 요 한 부분에서만 고력볼트 접합을 그죠? 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권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요 볼트 중심선에서 여기 앵글의 왼 끝까지가 게이지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클리어런스, 그렇죠? 클리어런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뭐죠? 곡률 반경이죠. 곡률 반지름, 그렇죠? 앵글의 곡률 반지름에다가
여기 3에서 5mm를 띄고, 그렇죠? 5mm를 띄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직경, 이게 뭐죠? 볼트의 직경에 0.75D 정도의 이 간격, 클리어런스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측단 거리는 여기 볼트 직경에 0.75D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권장 사항으로 강구조 설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준에 나와 있는 KDS 313100에 여기는 좀 구조 기준에 나와 있어요. 구조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피접합판의 최소 또는 최대 연단 및 측단거리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단거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기했듯이 앞에서 봤듯이 연단 파괴가 일어나는 요 연단 거리, 그 다음에 측단 파괴를 방지하기에는 여기 측단 거리, 요거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연단부 및 측단부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연단 및 측단 거리는 통상적으로 어떻다 그랬죠? 볼트 직경 D의 2배에서 2.5배로 하면 보통 안전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또 너무 길어도 안 좋습니다. 너무 길어도 기준에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단 거리가 너무 길게 되면 여기 접합제의 판이 휘어질 수가 있으므로 최대 연단 거리는 판 두께의 12배 이하 또는 150mm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게 기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측단거리나 연단거리 요는 어떻게 보면 볼트 직경에 따라서 보면 여기 보면 뭐죠? 가공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에는 볼트의 공칭 직경 여기 보면 M이 붙었겠죠. M16, M20, M22 그렇죠? 이렇게 붙을 거고 공칭 직경을 나타내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 연단 및 측단을 가공하는 방법이 좀 거칠은 가공. 예를 들어서 전단 절단을 하거나 수동 가스 절단을 할 경우에는 요 정도. 그렇죠? 좀 긴죠. 맨 오른쪽 세 번째 칸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숫자가 나오죠. 여유 있는 숫자가 그렇죠? 숫자의 연단 및 측단 거리의 최소치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좀 정밀한 절단, 정밀한 가공, 그러니까 아변 또는 자동 가스 절단 또는 기계 가공 마감을 할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칸보다는 조금 그죠? 최소 연단 및 측단 거리가 짧죠. 짧아도 된다. 그렇죠? 이런 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이게 볼트 직경이 예를 들어서 30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단 절단과 수동 가스 절단은 1.75D 이상 해야 되고 이에 비해서 아변 좀 정밀한 가공을 할 경우는 1.25D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장력 볼트의 구멍 지수입니다. 구멍도 여기 보면 KDS 그렇죠? 건축 구조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구멍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그 호칭별로 여기 호칭별 고력 볼트 호칭별이라고 하면 M16 뭐라고 되죠? 밀리미터 단위 직경이 그렇죠? 고력 볼트의 직경이 16mm라는 뜻이고 M20 그렇죠? 직경이 20mm라는 뜻이죠. 이렇게 쭉 있고 그래서 건축에서는 주로 뭐 M20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때로는 M22까지도 좀 그죠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토목 쪽에서는 좀 이런 것 많이 사용하겠죠. 그리고 그럴 때 보면 구멍이 여기 보면 표준 구멍이 있어요. 표준 구멍이라는 게 있고 대형 구멍이 있습니다. 대형 구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슬롯 구멍이 있어요. 슬로트 알죠? 한쪽에 이렇게 되는 근데 여기 슬로트가 이제 짧은 거 단슬롯 구멍이 있고 이에 비해서 슬로트가 큰 그렇죠? 이렇게 긴 슬로트 여기 장 슬로트 구멍으로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 표준 구멍이 주로 많이 사용되겠죠. 표준 구멍은 공칭 지름 그렇죠? 지름 직경 에 대비해서 보통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 더 커야 되겠죠. 좀 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죠? 플러스 여기 플러스 2mm죠. 그렇죠? 2mm를 그렇죠? 2mm 그러니까
볼트의 직경보다 2mm 더 크게 만든 게 표준 구멍이고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이제 대형 구멍을 만들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구멍이 커지죠. 그렇죠? 여기 보면 4mm인가요? 플러스 4mm. 그걸 대형 구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슬롯 구멍이나 장슬롯 구멍은 표준 구멍 한쪽은 표준 구멍 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면 여기까지 보면 그렇죠? 여기 똑같죠? 18, 18, 22, 22, 24, 24. 여기도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구멍의 치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좀 직경이 큰 거 24mm 직경이 큰 거는 표준 구멍이 여기서 플러스 뭐죠? 3mm죠? 그렇죠? 3mm 플러스 3mm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형 구멍은 더 크고요. 대형 구멍은 얼마죠? 이게 보면 6인가요? 6mm. 여기는 더 크네요. 그쵸? 예. 여긴 8mm. 여기는 7, 여기도 8mm네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여기 단슬롯 구멍과 장슬롯 구멍도 표준 구멍에, 그쵸? 치수를 기준으로 장병 방향의 슬로트의 길이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장력 볼통의 구멍의 치수는 4종류가 있다. 그죠? 표준 구멍, 대형 구멍, 단슬롯 구멍, 그다음에 장슬롯 구멍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지압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볼트의 강도, 설계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 구멍의 형태에 따라서 이거는 구체적인 것은 다음 강좌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장력 볼트의 접합 시방서죠. 시방서는 여기 보면 KCS 143125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 기준 코드 표준 시방서 여기 보면 볼트 접합 및 핀 연결에 대한 난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 또는 토목에서 많이 사용하는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볼트 접합빔, 핀 접합에 대한 공사에 대한 시방서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자세한 것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볼트 접합 작업 시 제출 자료, 그 다음에 작업 절차서, 그 다음에 시공 상세도, 품질 관리, 취급 및 보관,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의 종류와 등급, 그 다음에 토크 개수값, 그 다음에 일반 볼트의 품질, 마찰 접합 시공, 지압 접합 시공, 그 다음에 볼트 조립 후 검사 등이 다양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장력 볼트의 종류 및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의 기계적 성질과 그 다음 표기 방법을 살펴볼 텐데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미리 보면 KS에는 고장 볼트의 기계적 성질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라 그랬죠? F10T 고장력 볼트의 표기에서 F10T는 F는 뭐죠? 마찰 접합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프릭션의 앞에 F자를 딴 거다. 그렇죠? 그리고 10은 뭐라 그랬죠? 인장 강도를 표기한 거다. 그래서 CGS 단위계로 하면 톤 퍼 스펀 센티미터 제곱. 그렇죠? 그리고 SI 단위로 하면 얼마죠? 네. 1000메가파스칼. 여기 보면 1000메가파스칼. 그렇죠? 메가파스칼 인장 강도가 1000메가파스칼이라는 거고 T는 텐사일 스트렝스 그 인장 강도를 뜻한다. 그렇죠?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장력 볼트의 그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급에는. 그래서 F8T, F10T, F13T가 있는데 건축에서는 주로 요거 F10T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F13T를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F10T를 많이 사용하고 F8T는 잘 사용 안 해요. 실무적으로 보면. 그래서 F10T 같은 경우는 얘기했듯이 인장 강도라고 얘기하죠. 그 인장 강도가 이게 보면 최소 인장 강도가 1000메가파스칼. 그래서 1000에서 1200메가파스칼의 인장 강도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그거의 항복 강도는 90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연신율에 대한 제한과
수축률, 단면 수축률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고요. 이게 연신율은 F10T 같은 경우는 14 이상, 14% 이상 돼야 되고 수축률은 40% 이상이 돼야지,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KS에 맞는 제대로 된 인증된 공증된 고력볼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고장력 볼트는 보통 일반 볼트를 열 처리해서 보통 많이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강도는 늘어나지만, 그렇죠? 인장도와 항복강도 늘어나지만 덕틸러티, 연속 능력은 떨어져요. 그렇죠? 연속 능력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연속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신율과 단면 축적률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계속 살펴보면 여기 KSB 1010에 규정하고 있는 고력 볼트의 종류는 앞에서 살펴보듯이 800 인장 강도 800 메가파스칼급, 이거 F 몇이죠? 8T. 그 다음에 1000 메가파스칼 F10T. 그 다음에 F11T도 있긴 있어요. 여기 F11T도 있는데 F11T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F13T라는 1300 메가파스칼급이 있어요. 그 네 종류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네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F11T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트의 종류는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 여기 1종, 2종, 3종, 4종 있죠? 3종은 잘 안 사용하고, 그리고 토크 개수값에 따라 또 A와 B로 나눕니다. A, B 토크 개수값에 따라 A, B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너트는 이 볼트, 도장력 볼트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F8T는 10T, F10을 써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F10T는 너트도 F10을 사용해야 되고, 와셔는 더 강한 놈을 써야 되죠. F13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규준이, KS 기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크 개수값에 따라 A와 B로 나눠주고 있다 그랬죠. 여기 살펴보면 토크 개수값이 A는 보면 표면 윤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B는 토크 개수값이 방청률을 도포한 거랍니다. 방청률을 도포한 게, 그래서 A와 B로 나눠져 있고, 방청률을 하면 일시적 녹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금속 재료의 표면 처리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 보통 F10T가 많이 사용된다. 그렇죠? 건축 구조 중에서는. 그리고 토목에서는 아마 F13T가 많이 사용하겠죠. 왜냐면 건축 구조물의 이 부재들이 받는 힘보다 교량 같은 토목 구조물이 훨씬 큰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강도가 높은 4종에 해당되는 F13T가 많이 쓰이겠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F13T는 쓸 때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데, F13T는 고장력 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소 지연 파괴 민감도에 대해서 합격된 실험 성적표가 첨부된 제품이 하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F13T는 수소 지연 파괴가 좀 될 수 있죠.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수소 지연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합격한 실험 성적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면 여기는 포스코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F13T 소재는 응력비가 0.6에서 파단 시간이 150시간 이상으로 기존 F10T 볼트 소재인 SCM435보다 우수한 지연 파괴 저항 능력을 가졌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토목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시험 성적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또 일반적인 고장력 볼트가 있는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렸지 토크 쉐어 볼트가 있어요. TS 볼트라고 하죠. 토크 쉐어 볼트. 이거를 한국말로 토크 전단력 고장력 볼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토크 쉐어 볼트는 여기 그림에 있죠. 그림에서 있듯이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머리가 좀 둥글스름하고요. 여기는 피 접합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왼쪽에서 보면 여기가
TS 볼트 전용 조인기입니다. 렌치고요. 여기 요 구멍이 요 구멍인데 여기 보면 여기 P 접합제 끼고 맨 끝부분에 어떻게죠? 너트를 체결하죠. 그죠? 4번 너트. 그 다음에 여기 핀테일 있다 그랬죠? 그 핀테일에 여기 보면 여기 조인기에 뭐죠? 내부 소켓이 있어요. 외부 소켓이 있고 여기 외부 소켓이 있고 여기 내부 소켓이 있는데 핀테일을 내부 소켓에 이렇게 넣습니다. 껴서 빙 돌려서 회전을 시켜서 토크치를 그 초기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을 하는데 그래서 적절한 어느 일정한 토크치가 발현이 되면 여기 파단부 노치부에서 그렇죠? 노치부에서 핀테일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기 돌려서 핀테일이 딱 떨어져 나가면 띄어서 그렇죠? 여기서 핀테일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TS 볼트의 체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토크시어 볼트는 토크치 관리가 쉽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별도의 고력 볼트의 그 토크치 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장력 볼트의 장력 관리를 손쉽게 할 목적으로 TS 볼트가 개발되었고 그리고 이 TS 볼트는 일정한 토크에 의한 체결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볼트의 노치부가 일정 토크치에 의해서 파단되므로 안정되고 일정한 토크로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크 렌치에 의한 체결을 진행하기 때문에 체결 검사가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공사 기간이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토크시어 볼트. 그래서 토크시어 볼트의 호칭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2016년 2차 개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KS가 수정이 됐어요. 거기에 따르면 이 TS 볼트에 대해서 원문인 여기 보면 일본 강구조 협회에서 전단을 뜻하는 쉐어의 첫 글자인 S를 그렇죠? 사용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또 이거는 따라서 현행 표준에서 사용되는 토크 전단용 볼트의 명칭을 F10T 대신에 S10T로 개정을 했습니다. 2016년에 2차 개정 때. 그런데 이제 실무자들은 아직도 그냥 뭐 F10T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정확한 거는 토크시어 볼트는 S10T로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준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토크시어 볼트의 세트는 한 종밖에 없어요. 그 대신 한 종 1등급으로 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은 아래 표 하나입니다. 하나 뭐죠? 아까 F10T에 해당되는 S10T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F8T나 F11T, 13T 이런 거 없어요. F10T급의 S10T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죠? 너트도 그래서 F10을 쓰고 와셔도 F30 이건 똑같죠. 일반 그 고장력 볼트랑 그래서 하나만 쓰고 F10T에 한해서 KS에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 한번 또 체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돼서 토크시어 볼트 표기 방법 이거는 설명드렸었죠. 이것도 S10T라고 씁니다. 그 S는 아까 쉐어의 S 또는 구조용이라는 스트럭처의 S를 겸용해서 써서 S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는 일반 고장력 볼트와 똑같이 인장 강도가 텐사일 스트렝스가 10 톤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 그러니까 1000 메가파스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아요. 요거만 표기만 틀리고 이렇게 인장 강도가 1000에서 1200 그 다음에 항복 강도가 900 메가파스칼 이상 이것도 똑같습니다. 연신율 14 이상 단면 수축률 40% 이상 그렇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는 거 한번 계속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S는 전단 및 스트럭처의 약자고 그렇죠? T는 텐사일 스트렝스 약자고 요거는 인장 강도의 약자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고장력 볼트의 접합 형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의 접합 방법으로는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접합, 그 다음에 인장 접합, 두 번째 그림이죠. 첫 번째 그림은 마찰 접합, 인장 접합,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지압 접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장력 볼트의 접합이라면 첫 번째 그림인 마찰 접합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다 마찰 접합만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행도 뭐 대부분 다 마찰 접합을 쓰죠. 고장력 볼트는. 그런데 지압 볼트도 지금 현행 일부 쓸 수 있게끔 개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마찰 접합도 이 대부분 쓰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압 볼트도 쓸 수 있게끔, 그렇죠?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 있다. 이런 거 한번 계속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는데, 그래서 마찰 접합을 설계 당시에 체크할 거면 마찰의 접합이는 미끄럼 강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단 강도, 잘라지려는 이건 이면 전단이네요. 전단 강도 체크하고, 그 다음 지압 강도 체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로 설계하는 게 마찰 접합이고요. 그렇죠? 근데 지압 접합은 마찰에 따른 미끄럼 강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빼고 그럼 뭐가 남죠? 볼트의 전단 강도와 지압 강도, 그죠? 만 있죠. 그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으로 체크하는 게 지압 접합입니다. 지압 접합. 그 마찰로 인한 미끄럼 강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어떻게 크게 나오겠죠? 이게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오고 이게 작게 나와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찰 접합 기준으로 좀 볼트의 강도를 낮게 보고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안전하게.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지압 접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강도를 좀 더 높여보고 설계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찰 접합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이거는 자르는 힘에 대해서 이 지압 접합이나 마찰 접합은 이렇게 잘라지는, 이건 이면 전단, 이것도 이면 전단이죠. 근데 이렇게 볼트의 축선을 기준으로 당겨지는 힘, 그렇죠? 당겨지는 힘에 대해서 접합하는, 이거는 인장 접합이라고 합니다. 인장 접합이라고 뒤에 또 살펴볼게요. 그래서 마찰 접합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죠. 그래서 고장력 볼트의 마찰 접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찰 접합은 고장력 볼트의 강력한 조임에 의해 부재 간에 발생하는 마찰력, 요 사이, 그죠? 요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강한 마찰력에 의해 응력을 전달하는 접합 형식이고요. 두 장의 판을 고력 볼트로 강하게 조이면 판의 접합면에 큰 저항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장력 볼트 축과 볼트 구멍의 내벽이 밀착되지 않더라도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재 응력이 부재 간에 마찰력을 초과하게 되면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 사이에 이 마찰 계수를 우리는 미끄럼 계수라고 구조 설계에서는, 강구조 설계, 접합부 설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끄럼 계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미끄럼 계수가 보통 일반 설계할 때는 0.5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압 볼트는 그 전까지, 예전에는 그 마찰 볼트로 대부분 다 설계를 하고 지압 볼트는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력 볼트의 마찰 접합으로 설계할 때는 지압을 사실 고려하지 않았어요. 지압에 대한 고려를 없이 설계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고력 볼트에 대한 지압 접합을 어느 정도 고려를, 그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고력 볼트 접합에서 좋다, 또 마찰 볼트로 사용함에도조차 이 지압 능력을 지압 강도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압 강도, 참고적으로.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지압 접합은 고장력 볼트의 축의 전단력과 부재의 지압력을 동시에 발생시켜 응력을 부담하는 접합 방법이다. 그러니까 마찰에 대한 미끄럼 강도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압 접합은 종래의 마찰 접합과 비교하여 고장력 볼트 자체의 고강도성을 유효하게, 더 크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용하는 접합 방법이기
이기 때문에 종국 내력이 부재와 또는 연결판의 허용 지압력과 볼트의 전단력 중 작은 값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미끄럼 강도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마찰 접합보다 볼트의 강도가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와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외국에는 해외에서는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의 그 공신 강도를 살펴보면 근데 이 지압 접합을 쓸 경우 고장력 볼트를 지압 접합을 쓸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방법을 밀착 조임을 해야 됩니다. 밀착 조임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 밀착 조임이란 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밀착 조임이란 임팩트 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 렌치로 최대로 조여서 접합면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를 밀착 조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압 접합을 쓸 경우에는 밀착 조임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행 규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밀착 조임은 설계 도면과 시공 도면에 그 명확히 표시를 해야 돼요. 명확히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압 접합의 공신 전단 값은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볼트에 따라서 지압 접합을 보통 아까 F10T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간혹 그 저렇게 B10T, 예, B10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B10T. 텍스트가 예, 예. 그래서 지압 고장력 볼트를 지압 볼트로 쓸 경우에는 볼트 네임을 베어링에 B10T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볼트의 공칭 강도는 다음 강좌에서 그 뭐죠? 고장력 볼트의 설계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고전에 살짝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압 볼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칭 인장 강도, 그 다음에 공칭 지압 접합의 공칭 전단 강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정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마찰 접합과 같은 미끄럼 강도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10T 고장력 볼트는 여기 보면 지압 접합에 있는 공칭 전단 강도 FNV라고 해요. 요거가 어떻게 나눠지고 있냐면 나사선에 전단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있는 경우와 나사부가 전단면에 부포함되어 있는 경우 나눠져서 부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파단 강도 FU의 50%를 보고요.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낮은 값인 0.3 FU 볼트의 최대 인장 강도의 40%를 봐서 이제 내력을 평가합니다. 공칭 강도를 평가해서 여기 전단력 공칭 전단 강도는 나사부가 전단면에 포함되는 거는 40, 그 다음에 나사부가 전단면에 부포한 경우에는 50메가파스칼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인장 접합이 있다고 했죠. 인장 접합 이렇게 당겼을 때 인장 접합.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거는 인장 접합은 실질적으로 더 되게 유리한 겁니다. 고장력 볼트의 인장 접합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전단 접합 또는 지압 접합에 비해서 전단 접합에 비해서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 보면 인장 접합은 고장력 볼트를 조일 때의 부재간의 압축력을 이용해서 응력을 전달시키지만 보통 이렇게 딱 조이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조이니까 이렇게 압축력을 프리스트레스의 압축력을 받고 있죠. 거기다가 땡기면 이 프리스트레스로 가 있던 압축력이 점점점 상쇄가 돼서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완전히 상쇄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고장력 볼트의 이 축방형인 재료의 인장력으로 이제 견디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임 때문에 이 부재간의 압축력이 그렇죠? 서서히 감소가 되고 그 이후에 파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유리한 겁니다. 인장 볼트가. 읽어볼게요. 응력의 전달 메커니즘에 있어서 마찰력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력은 관여하지 않죠. 여기 의미가 없으니까. 마찰 접합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인장 접합의 특징은 충분한 충력에 의해서 조임된 접합부에 인장 외력이 작용할 때 부재간 압축력
그렇죠? 기존에 가해졌던 조입력으로 인한 압축력과 인장력이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충력은 미소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합부의 변형은 매우 극히 적고 강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립 시공상 편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다음 강좌에 그 편심 인장인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서 지뢰 반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래 그림에서 보면 지뢰 반력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이게 T바에서 T형광에서 밑에가 이제 강성이 좋아요. 강성이 좋으면 이제 위에서 ET라는 힘으로 쭉 당기면 이 볼트 부분이 고장력 볼트 부분 인장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나눠서 TT 이렇게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요 밑에 하부 부재가 얇아서 변형이 일어난다. 그러면 ET가 딱 작용할 경우에는 여기 양쪽에서 반력이 TT 플러스 여기서 작용하는 지렛대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그 PR이라는 인장력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렛대 원리거든요. 이런 것도 좀 설계상 또는 안정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인장접합부는 하중의 작용 축과 고장력 볼트의 내력이 작용하는 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므로 고장력 볼트는 편심 인장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프렌지에는 굽힘 변형으로 인한 지렛대 발력, 플라잉 포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안전하게 설계해야 된다는 거. 여기 보면 여기 그래프에서 세로는 볼트가 저항하는 인장력이라고 보고 가로는 볼트의 충력이라고 보면 볼트의 충력이 세면 세게 따라 볼트의 저항 용력이 좀 더 상승을 하겠죠. 이게 실선에 보면 여기 실선 보이시나요? 실선 그래프 이렇게 보면 실선 그래프를 보면 어쨌든 지렛대 그 지뢰형 반력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지뢰형 반력이 생긴 경우는 저항력이 떨어지죠. 그쪽에 점선 그렇죠? 반력으로 인해서 떨어진다. 이런 게 또 인장접합의 메커니즘이라는 거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고장력 볼트가 접합되는 형식들을 살펴볼게요. 요거는 뭐죠? 이거는 H형광 기둥, 여기 평면상하고 H형광 기둥이네요. 그렇죠? H형광 기둥에 여기 H형광 보가 이렇게 접합되는 단면을 보면 형식인데 이 같은 경우는 프렌지, 상하 프렌지는 현장 용접, 그렇죠? 뭐죠? 글루브 용접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 외부 부분, 보의 외부 부분은 기둥에서 쉬어 플레이트를 내서 여기다가 고장력 볼트로 해서 접합하는 형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장력 볼트의 접합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요 경우는 이것도 기둥, H형광 기둥의 H형광 본대, 이 경우에는 이렇게 플레이트를 완전 그루브 용접을 해서 기둥 쪽에 이렇게 접합을 했어요. 이렇게 접합을 하고 그 사이에 끼워놓은 거예요. H형광을 이렇게 끼워놔서 상하 프렌지를 고력볼트 체결하고 외부 부분도 쉐어 플레이트에 고력볼트 체결한 형태. 그렇죠?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는 어떤 형태냐면 이것도 요 기둥이 있고 여기 보가 있을 때 걷어 있을 때 여기 보면 요 T형광을 T형광이 이렇게 생겼나요? T형광이 이렇게 그렇죠? T형광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어쨌든 양쪽에 쌍T형광 받침부를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용해서 상하부를 그렇죠? 네, 고장력 볼트로 체결한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H형광 큰 보, 걷어와 작은 보의 핀 커넥션, 그죠? 핀 커넥션을 볼트 접합한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실무에서 많이 쓰죠. 그죠? 큰 보와 작은 보의 핀 전단 접합, 그것도 고장력 볼트를 이용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H형광보의 이음 부분에서 이거는 강접이나 뭐예요? 강접 이음. 그래서 외부와 프렌지 부분에 그렇죠? 이음판을 놓고 이음판인데 위에는 일면 이음판, 일면 전단이죠. 여기는 아래는 이음판을 몇 개? 두 개를 설치했어요. 두 개. 그렇죠? 두 개 있죠?
밑에, 위에. 그죠? 그래서 이면 전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음판을 설치해서, 볼을 이음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죠? 이음 부분인데, 전단 이음, 피음 이음이네요. 요거는, 보와 보의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왼쪽과 오른쪽 치수가 다른데, 그 사이에 이음판을 통해서, 그죠? 이음판을 통해서 양쪽에 그 고장력 볼트를 체결한 거고, 그림 B는 한쪽은 용접을 했나 봐요. 이렇게, 그죠? 한쪽은 용접하고 한쪽은 고장력 볼트로 수정하고, 이것도 이렇게, 이쪽은 개수가 틀리네요. 그죠? 이렇게 모래 볼트에 이런 식으로 접합을 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기둥의 이음, 기둥의 이음도 용접을 할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고장력 볼트를 통해서 이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시공 오차를 좀 크게 할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겠죠. 용접은 정확하게, 그죠? 정밀 시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외부나 기둥의 프렌지를 이렇게 고력 볼트 접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왼쪽 편은 프렌지 부분을 일면 이음판, 이음으로 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오른쪽 편은 이면 이음판. 여기 보면 프렌지 부분에 바깥쪽과 안쪽의 이음판을, 그죠? 설치해서 이면 전단 형태의 이음판을 설치하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기둥의 이음부인데 이거는 끼움판을 설치하는 경우네요. 여기 보면 요 끼움판 보이시나요? 요 끼움판, 여기 끼움판이요. 끼움판. 그렇죠? 그래서 상하 그 H형광 기둥의 단면이 다를 경우에는 요 끼움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끼움판이 있네요. 그렇죠? 끼움판을 설치해서, 왜냐면 사이즈가 이거 틀리니까 끼움판을 설치해서 고장력 볼트 이음을 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외국 사례예요. 외국 사례인데 이런 것도 있다. 이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AISC 16은 뭐죠? 2016편이죠. 그래서 2016에 나오는 엔드 플레이트 모멘트 커넥션에 대한 상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모멘트 골조 또는 특수 모멘트 골조에 이런 접합부를 써도 된다는 것을 기준상 인증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또는 특수 모멘트 골조를 인증을 받으려면 그 공인된 학술 단체에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을 통과를 해야지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로 인증을 받고, 그래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렵죠. 이런 거를 미국에는 인증이 된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쓰려면 못 쓰죠. 우리나라 또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솔직히 강구조 설계에서 골조에서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된 제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다 또 인증료가 또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 실무자들이, 엔지니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를 쓰지 못하고 보통 모멘트 골조를 주로 많이 사용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규준상의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 접합부 상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 이거는 엔드 플레이트 모멘트 커넥션이고, 이거는 보면 기둥에 여기 보면 엔드 플레이트, 여기 엔드 플레이트예요. 엔드 플레이트를 달고 엔드 플레이트에 H형광 H형광 거더를 용접해서 붙여 놔서 엔드 플레이트와 기둥을 고력 볼트 접합시킨 거죠. 그죠? 기둥 프렌지와 엔드 플레이트를 여기를 고력 볼트 접합시키고, 요거는 미리 만들어 오겠죠. 엔드 플레이트와 보는 미리 용접 접합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4볼트 플러스 언스티프드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볼트가 위에가 4개예요. 4개 이런 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스티프드, 언스티프드는 요거 있죠. 요거 삼각형. 여기는 그 보강된 거.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4개의 볼트, 위에는 4개 볼트. 그리고 여기 스티프너가 있는 거고, 여기는 8개. 그리고 여기 스티프드 된 거, 보강된 거, 이런 형태도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EB 구조에서 주로 엔드 플레이트 접합을, 모멘트 접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그런데 뭐 중간 모멘트 골조는 못 쓰죠. 그래서 보통 모멘트 골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접합부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게끔 만들려면 이렇게 기준상에서나 그래서 좀 제시를 해줘야죠. 미국 것처럼. 아니면 인증 제도를 간소화시켜야 되죠. 그래야지 이 철골, 강구조에서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를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없는 게, 왜냐면 인증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거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그죠?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접합 형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기둥에 여기 뭐죠? 플레이트를 글루브 용접을 시켰어요. 그죠? 글루브 용접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쉐어 플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도 쉐어 플레이트를 또 이렇게 설치를 했죠. 용접해서. 그런 다음에 거더의 외부 부분과 프렌지 부분에, 그쵸? 이렇게 고장력 볼트로 설치한 예. 그쵸? 요거를, 볼티드 프렌지 플레이트라고 해서 BFT라고 하네요. BFP 모멘트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요거는 보면 특허를 받은 건가 봐요. 그래서 요런 거를 뭐냐면 카우저 볼트 브라켓 모멘트 커넥션이라고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KBB 앞에 약자를 써서 KBB 모멘트 커넥션인데 요거는 이제 브라켓을 특정한 브라켓을 상하에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기둥 프리즈와 브라켓 여기 볼트를 고장력 볼트를 사용해서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브라켓과 보는 여기 볼트 타입이 있고 고장력 볼트 타입이 있고 용접 타입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접합시키고 외부는 그렇죠? 쉐어 플레이트에 고장력 볼트를 사용한 거고 근데 요거는 여기 보면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허권이 적용되어 있는 발명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뭐합니까? 여기 발명 한 사람, 요거를 특허를 낸 사람한테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죠. 때로는 특허권을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특허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못 사용하는 거예요. 중간 모멘트 골조로. 예, 아쉬운 겁니다. 이번에는 고장력 볼트의 시공 및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좀 급하게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장력 볼트의 마찰면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접합부의 마찰면의 밀착 유지에 주의하고 그래서 모재 접합 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해야 되고요. 시공적인 측면에서 품질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볼트 구멍 주변에 절삭 남김, 절단 남김 등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도 깨끗이 해야 돼요. 마찰면에 도료, 기름, 오물, 녹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를 해서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여기 보면 품질 관리 구분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시방서예요. KCS 가나다라로 구분하고 있고요. 건축 구조물은 보면 여기 가나 다에 해당됩니다. 보면 근데 중요도 3이에요. 중요도 3에 해당되는 건축 구조물. 그렇죠? 근데 여기 가는 보통 가설 구조물이에요. 건설 구조물의 가설. 그리고 나는 또 중요도가 요거보다는 조금 높은 거죠. 농업시설물, 소규모 창고가 나고요. 일반 건축 구조물은 다에 속하는 거예요. 건축 구조물은 대부분의 이거는 중요도 특 1, 2 건축물.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가 건축 구조물이다. 그리고 여기가 라가 교량입니다. 이건 건축 구조물이 아니에요. 가에서 라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은 거예요.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시방서가 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품질 관리 나다에는 이게 보통 건축 구조물이죠. 건축 구조물은 볼트 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없고 비틀림 개수 0.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찰면에 페인트 칠을 하지 않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미끄럼 개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표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그리고 참고로 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강좌에서 얘기하겠지만 마찰 접합, 고장력 볼트 쓰는 거예요. 마찰 접합이 있고 지압 볼트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기준상 어떻게 되냐면 나, 다까지는 마찰 볼트와 지압 볼트를 지압 접합을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시요. 가는 지압 볼트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가는 지압 접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고장력 볼트의 강도를 높이 써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중요도가 얼마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와 다는 마찰 볼트와 마찰 접합과 지압 접합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마찰 볼트는 쓰는 거죠. 근데 라는 교량이에요. 이거는 지압 볼트 못 씁니다. 교량에는 마찰 볼트만 쓰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고장력 볼트 접합은 참고로. 그리고 요번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표면을 처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거친면 처리하거나 미끄럼 개수가 0.5 이상 나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마찰면의 강제의 표면과 고장력 볼트 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보면 구멍 중심에서 지름 2배 이상 범위의 녹 또는 흙피 등을 쇼트 블라스트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처리를 시공적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 쇼트 블라스트라면 쇼트 또는 그리스의 미세한 금속, 그 다음에 비금속 입자를 약 2000 RPM의 속도로 회전 및 60에서 100 m/s 속도죠. 예, 고속으로 분사된 보수를 분사함으로써 제품의 스케일링, 녹, 도막 등을 제거하는 가공법을 쇼트 블라스트라고 하고요. 밑에 그림이 있죠. 쇼트 블라스트. 여기다가 기계에다가 싹 집어넣으면 여기서 미세 분자를 이렇게 쏴서 여기를 거치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샌드 블라스트가 있어요. 규사든 모래를 분사시키거나 고속 회전하는 임펠러로 공작물 표면에 투사하여 산화물, 스케일이나 녹을 제거하는 방법이 샌드 블라스트라는 거다. 마찰면을 어쨌든 잘 가공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고장력 볼트의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접합부에 단차가 있을 경우 아까 끼움판 넣는다 그랬죠. 끼움판. 여기 보면 품질 관리 구분 나다. 대부분 건축 구조물이죠. 그래서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가 서로 다를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높이가 1mm를 초과할 경우는 필러 플레이트, 끼움제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1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기 보면 끼움판이 있죠. 끼움판을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력 볼트의 조임 순서, 이것도 시방서에 나오죠.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아시겠지만 1차 조임하고요. 그 다음 금매김하고 마킹하고 그 다음 본조임 순서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1차 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에 즉시 이음의 중앙부부터, 이게 중요한 거죠. 중앙부부터 판의 단부 쪽으로, 그죠? 조여 나가는 거죠. 중앙을 먼저 조이고 단부로 조여 나가는 순서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둥의 이음인데 고장력 볼트를 할 경우 여기 보면 중앙부부터, 그죠? 중앙부부터 조임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조임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의 이음이라고 본다면 밑에서 위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음 부분이네요. 여기서 보면 안쪽 중앙부부터, 그죠? 바깥쪽으로 한다는 거, 시공적인 면이죠. 그리고 금매김은 마킹이라고 하죠. 마킹은 1차 조임 후에 하는 거죠. 그죠? 2차 조임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여장 길이, 볼트 여장 길이, 너트, 그다음 와셔 이렇게 딱 선을 그어요. 그죠? 금매김은 1차 조임 후 모든 볼트에 시행하며 이렇게, 그죠? 볼트, 너트, 와셔를 지나도록 실행해야 한다. 그죠?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볼트는 1차 조임 후 본 조임을 하죠. 이것도 시방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치 렌치 또는 전동 임팩트 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에서 보이는 것 같은 토크로 1차 조임할 때 이 정도의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품질 관리 구분 나다 건축이죠. 건축 구조물 보통 보면 여기
볼트의 호칭에 따라서 장력들이 있어요. 1차 조임 토크치가 단위는 뉴턴 미터. 예, 토크치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요거는 직경별로 좀 다르는데 좀 다르죠. 여기 보면 좀 계산해 보면 표준 볼트 장력의 약 70에서 80%에 해당됩니다. 조금 다르죠? 약 70, 80%. 그런데 요게 라고는 뭐 교량이라고 그랬죠. 교량. 요거는 볼트 표준 볼트 장력 60%를 조이라고 좀 덜 조여도 되네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조임은 얼마? 70에서 80% 수준에서 조인다. 그런데 교량 접합부는 1차 조임은 표준 볼트 장력의 60% 되는 토크를 적용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조임은 1차 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 볼트 장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조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는 고장력 볼트의 아까 표준 볼트 장력 확보, 이것도 시방서에 나와요. 그래서 마찰 접합 또는 인장 접합되는 고장력 볼트는 너트 회전법, 토크 관리법 또는 TS 볼트 또는 직접 인장 측정법 등을 사용하여 설계 볼트 장력이 나와요. 계산 이건 설계자가 검토하겠죠. 요걸 10%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표준 볼트 장력을 얻도록 조율한다라고 나와서 이렇게 보통 F17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여기 직경별 그 공칭 단면적이 나오고 여기 설계 볼트 장력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10% 상향시킨 요거는 천장에서 쪼여야 되는 표준 볼트 장력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요거로 쪼여야 된다. 그 천장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볼트의 등급과 호칭에 따라서 표준 볼트 장력, 최종적으로 조여야 되는 표준 볼트 장력이 여기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다음 강좌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설계 볼트 장력은 볼트 인장 강도 FU의 70% 0.7배로 이때는 볼트의 유효 단면적을 사용합니다. 유효 단면적을 사용하는데 이때 고장력 볼트의 유효 단면적은 들어간다. 공칭 단면적의 75% 0.75배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 단면적은 여기 보면 M20이면 여기 직경이 D니까요. 그러면 단면적은 직경 기준으로 보면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하죠. 그렇죠? 파이 D 제곱. 그런데 여기 보면 요 장력 체크할 때는 유효 단면적이죠. 여기에 그거에 0.75를 곱한다. 이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이제 다음 강좌에서 시간 있을 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조여야 되잖아요. 그 조이는 방법, 너트 회전법. 너트 회전법은 밑에 그림이 있죠. 그렇죠? 금매김하고 그렇죠? 마킹하고 본조임 하는 거죠. 렌치로. 너트 회전법은 접합면이 밀착될 때까지 1차 조임 후 비틀림 원리를 이용하여 너트 회전량으로 조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의 너트 회전법에 의한 조임 방법은 그림과 같이 1차 조임 토크 값으로 P 접합제를 밀착한 후에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의 나사부, 너트, 와셔 등에 마킹을 합니다. 금매김이라고 했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본조임을 120도 회전을 시켜서 장력을 도입하는 그죠? 법이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검사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너트 회전법에 대한 볼트 조임 후 검사 방법으로는 읽어보겠습니다.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하여 1차 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 유무, 그 다음에 너트 회전량, 그 다음에 너트 여장의 과부족을 유감 검사하여 모든 것을 유감 검사 전수해야 됩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유감 검사를 통해서 일단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1차 조임 후에 너트 회전량이 120도 돌린다 그랬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범위 내에서 합격이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120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그리고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 볼트는 교체해야 되고요. 또는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회전량목도 추가 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볼트의 여장량 남아있는 글이요. 그러면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개에서
그래서 6개 범위가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에 회전하거나 축 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또는 너트 회전량의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 도출된 여장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에는 다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트로 교체해야 되고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토크 관리법, 보정 렌치 조임법이라고도 하는데 토크 관리법은 고장력 볼트가 탄성 범위 내에 있다고 가정하고 조임력과 고장력 볼트의 충력에 비례하는 것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수식이 있어요. 고장력의 본조임은 1차 토크 값을 확보한 후 1차 조임을 하고 너트를 토크로 작용시켜 고장력 볼트의 충력을 도입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토크 값은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 수식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크 계수가 0.11부터 0.19가 있는데요. 요거는 읽어보면 여기 표에 보이죠. 토크 계수값. 세트에 따라서 A존과 B존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토크 계수값에 따른 세트 종류가 A는 아까 표면 윤활유 처리한 거고 B는 방청류 도포한 거고 그렇죠? 근데 보통 평균값이 토크 계수값 평균값이 방청류 도입이 좀 셉니다. 요거보다 왼쪽보다 세죠? 높아요. 표준 편차로 이렇게 재현하고 요런 걸 맞춰서 토크 관리를 토크렌치로 해야 된다는 게 그 또 방법이고요. 이런 토크 관리법에 의한 볼트 조임 후 검사 방법도 읽어볼게요. 요거는 조임 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 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를 실시함. 10% 또는 최소한 1개는 해야 되겠죠. 이 결과 조임 시공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요? 10% 이내여야지 합격입니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불합격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로 2배로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를 검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하면서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조임이 부족하다는 게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치까지 추가로 조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도출된 낫산이 몇 개? 1개에서 6개 이내면 합격이다.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 너트, 와셔 등이 이것도 아까 그 너트 회전법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시회전, 축 회전량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의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너트면에서 도출된 여장이 과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하고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사용할 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토크쉘 볼트, 그래서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토크쉘 볼트는 검사는 저 토크 쉐어 볼트를 완전히 조인 후에 실시를 하는데 대부분 유관 검사로 하죠. 그렇죠?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뒤집혀 방향이 있어요. 너트와 와셔가 방향에 주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요. 핀테일의 파단을 육안으로 전수 검사하고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어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서는 새로운 토크쉐어 볼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잘 쓰진 않지만 직접 인장 측정법이 있는데 직접 인장 측정법에는 경화된 와셔를 사용하는데 경도가 높은 여기 보면 그죠? 경도가 높고 돌출부가 있죠. 와셔 특수한 와셔가 있습니다. 같은 경도가 높고 와셔의 한 면에 돌기가 돌출되어 있는 와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임이 완료되면 이렇게 조임이 완료되면 조임 전이에요. 조임 후에요. 그럼 여기가 간격이 어떻게 줄는 게 보입니다. 돌출된 돌기가 평평해지면서 와셔의 틈이 줄어들게 되어 남아있는 틈을 측정하여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인장력이 도입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틈 갭이죠. 갭을 측정하여 틈 깊이가 약 0.35mm 또는 그 이하의 값이 갖게 되면 적절한 인장력이 도입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고장력 볼트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살펴볼 봤고 고장력 볼트의 중요한 표기 방법이라든지 시공적인 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설계편, 고장력 볼트를 이용한 설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